앞서도 짚어봤던 강진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고생을 찾기 위해 실종 엿새째인 어제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기존 경력 6개 중대 4개 중대 이제 추가를 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그리고 뭐 드론, 헬기까지 이제 동원돼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제 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 그러니까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죠. 숨진 이 피의자의 추가 동선, 일부 동선 정황을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그러니까 16일, 그러니까 실종 당일이죠.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날 밤 9시 20분에 남성이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13분 뒤 9시 33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포착이 되는데요. 이 남성이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읍내 당구장에 다녀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시간대, 그러니까 9시 20분부터 33분 사이 이 시간대에 남성이 저수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수지에서 남성의 휴대전화 신호, 그러니까 신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이인철 변호사님, 용어 하나 정리라고 할게요. 지금 네. 피의자로 봐야 됩니까? 용의자로 봐야 됩니까? 이 지금 숨진 남성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사람의 범행 현장, 범죄가 이렇게 수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보다 용의자가 일단은 맞지 않나 적절할 이런 것 생각이 같다네. 듭니다. 예. 그럼 용의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한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란 이 남성은 지금 용의자로 일단은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의자가 13분간의 행적이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 뭔가 이게 이수정 교수님, 13분간의 외출, 늦은 밤의 외출, 13분간의 그 공백, 이게 이번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를 뭔가 해답을 줄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하. 9시 20분에 혼자 이제 홀몸으로 네. 차를 끌고 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그 차량이 돌아다닌 지점을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수지 인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무엇인가 저수지를 가야만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네. 거고요. 아마도 낮 시간대에 2시 반에서 돌아와서 이제 세차를 할 때까지 네. 처음에 본인이 목표했던 무슨 일인가가 이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하. 그런데 이제 차량 안에 네. 이제 뭐 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미리 저 지역에다가 옮겨놓고서는 다시 가가지고 수습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역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잠수부까지 투입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조만간 저수지에 물도 뺀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앞서 그림에 잠깐 나왔던 그 저수지가 바로 이 용의자, 이 남성이 13분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호가 잡혔던, 마지막으로 잡혔던 13분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님 말씀대로 경찰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수부 등을 동원해서 저수지 밑바닥을 훑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굉장히 저수지가 규모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의 물을 다 빼는 방안도 지금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얘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상 도로 주변하고 그 안쪽 그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지금 수색 범위 확대해서 수색하고 있고, 변사자 집 주변 가게 뭐 이런 데도 더 세밀하게 더 수색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 지금 3번에 걸쳐 수색을 했는데요. 첫날 가서 전부 증거물 될 만한 것들 다 하고, 혈흔 반응이 나온다 다 하고 했는데도 혈흔 반응은 그날 바로 했거든요. 네. 그건 혈흔 반응 안 나왔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국가수로 보냈는데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관심 갖고 있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며칠 걸리죠.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사자하고 연관성,
그다음에 그 이동 경로상에 그 분석하고 위치 이동 상태 또 중복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이제 지금 분석해서 수색권을 또 신청할 겁니다. 지금 어제도요,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을 일부 빼긴 했습니다. 수위를 좀 낮추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물을 빼는 방법도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 숨진 남성, 용의자의 행적이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휴대전화 부분만 일단 놓고 볼게요. 애초에는 경찰은요, 이 남성이 용의자가 실종된 여고생을 만나러 갈 때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게에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 9시, 당일날 밤 9시 20분에 13분간의 공백이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휴대전화 위치도 들쭉날쭉합니다. 가지고 갔다가 안 가지고 왔다. 뭔가 이 휴대전화 비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을 네. 전제하고 만약에 이 네.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어떠한 끔찍한 범행을 한 범인이라면 만약에 범인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당연히 놓고 가겠죠. 그러면 장소가 포착이 되니까. 근데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뭐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니까 휴대폰을 가져가도 큰 상관이 없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다시 갔다는 말입니다. 네. 그럼 저수지가 뭔가 범행의 현장이거나 아니면 뭐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러 다시 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뭐 잘 숨겨놨나? 네. 제대로 숨겨놓지 않으면 다시 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수지를 갔지. 아니 그럼 왜 저수지를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를 저도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저수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차량이 찍힌 CCTV 보셨죠? 그때는 상당히 밝은 대낮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 여고생을 만난 시각이, 즉 여고생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시각이 2시 1분입니다. 지난 16일 2시 1분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고생이 문자를 보내고 집을 나서는 시간인데, 자, 그리고 저 시각은, 차량이 찍힌 시각은 2시 15분쯤, 보세요. 실종 여고생 집에서 20km 떨어진 곳, 그곳에 차량이 저렇게 포착이 됩니다. 근데 저곳은요, 저 용의자, 숨진 용의자가 어렸을 때 이 생활을 했던 자신의 고향입니다. 그 인근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차량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일단 당시 행적을 홍수미라는 서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사고 당일, 실종 당일로 하겠습니다. 실종 당일 1시 50분에 이 용의자가 강진읍 보신탕 가게, 자신이 운영하는 보신탕 가게에서 나오는 이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시에 이 실종 여고생 집과 6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이 되는데, 뭐 그 인근의 뭐 버스 승강장일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요. 이 여고생이 지난번에 뭐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시간대에 이 여고생이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 15분, 14분 정도 지났을 때 이 실종 여고생의 집과 20km 떨어진 도안면, 그러니까 범죄 현장으로 추정되는 이 도안면에 이 남성 용의자의 차량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리고 4시 24분에 이제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가 꺼지기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한 뭐 30분 정도 지나서 이 남성의 차량이 도안면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성의 차량이 썬팅 처리가 돼 있어서 안에 누구가 있었는지, 동승을 하고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35분에 이 남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듯이 이 남성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차를 세차를 하고 또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된 거를 이제 경찰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차량이 찍힌 CCTV는 이 여고생의 전화가 꺼진 시각, 16일 오후 4시 24분 그 직후, 즉 도안면을 빠져나올 때 찍힌 CCTV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장면입니다. 차량의 앞유리, 썬팅이 너무 진해서 지금 운전자만 탄 건지,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는 건지는 저 CCTV 상으로는 확인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근데요,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 이 만난 상황을 보면 CCTV상, 즉 여고생 집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저 용의자의 차량이 즉 서 있는 게 CCTV 포착이 돼요. 그러면 뭔가 저기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속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얘기는 이미 15일 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실종되기 전날이죠. 네. 친구에게 내가 이제 이런 제안으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있어라. 혹시 만에 하나 나한테 위험이 생기면 좀 경찰에다 신고를 해달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이제 집 바깥에서 2시경에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네. 아하. 아마 이 여학생하고 서로 간에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친구에게 이 여고생이 2시 1분께 연락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줬는데 해남 쪽으로 아르바이트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근데 물론 해남 쪽으로 가지 못한 채 중도에 지금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계획을 해서 네. 아이를 유인해서 차에다가 태우고 네. 본인이 원하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휴대폰도 안 갖고 나가고 그리고는 블랙박스도 켜놓지 않고 며칠 전부터 그래서 노린 일까지는 벌렸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굉장히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고생 집에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래요. 그리고 여고생 집에 600m 떨어진 곳에, 바로 이곳입니다. 600m 떨어진 곳에 용의자의 차량이 멈춰있던 게 포착됐어요.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경찰이 여고생과 저 용의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6개월 전부터 쭉 훑어봤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한 정황은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용의자가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는 가게에 두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대포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통화 기록이 안 나는 어떤 SNS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거기 보니까 뭐 페메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SNS이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단순히 둘이서 뭐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잘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여고생이 낯선 남자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보통 그 친밀하지 않으면 쉽게 상식이 납득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 친구니까 아마 믿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곳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여고생을 하루빨리 찾아야겠다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을 가요 마을에 가 1시 20분에 찍혀갖고 어디에? 여기 남동 마을 여기 이 밑에 우개가 있어. 한국에. 이우기가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얘가 그 들어간대. 학생이 한국에서 살아. 그러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이요. 아, 여기 바로 위에 살아요? 예, 여기 도로가에. 집두 채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가세타 같이 옆에. 여기서 가면 가세타 옆에. 그럼 이우기가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마을에 들어갔어. 그럼 걸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니. 예. 아직 아무도 없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여기 부모들이 다 나가고 있어. 혹시 그 학생 아세요? 예? 그 학생 아세요? 학생만 찍혔어. 걸어간 것이. 박상희 소장님, 네. 물론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 단서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추정에 경찰도 지금 수사에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50대 남성 용의자 지금 숨졌습니다만 용의자의 어떤 행동이 수상쩍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여고생은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아르바이트 친구 즉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짜러 간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해남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종 여고생 집과 20km 떨어진 도안면으로 향해서 그렇다면 추정입니다만 여고생 집 인근에서 차량에 태운 후 도안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방향이 다르다. 여기는 해남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고 뭔가 언쟁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차 안에서 뭔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지금 차도 굉장히 중요한 네. 물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수에 의뢰가 됐다는 것 같은데요. 차 안에 네. 있는 머리카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의뢰가 되고 있다는데 세차를 했죠. 집에 네. 도착하자마자 세차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내부 세차까지 다 하고 무언가 또 물품을 소각했다고 전해지지 네. 않습니까? 옷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용의자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한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맨 처음부터 저는 해남에 갈 생각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 해남에 뭐 연구지가 없거나 정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지 않다면 왜 가겠습니까? 네. 맨 처음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네. 가족끼리 잘 알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는 걸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아하. 미성년자애한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데 그 부모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했고 네. 또 이 자동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당연히 경찰이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 모습도 이수정 교수님, 저 CCTV는 바로 용의자, 숨진 용의자의 집 주변에 있는 넉 대의 CCTV 중에 몇 대에 찍힌 포착된 모습인데 저 때가 바로 실종된 여고생의 어머니가 걱정된 마음으로 저곳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는 CCTV입니다. 그러면서 가족한테는 심지어 집에 불도 켜지 말라고 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부인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불 켜지 마라. 사람 뭐 자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라 이런 네.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와중에 뒷문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네. 모습을 볼 때 저건 사실은 숨길 무엇인가 정말 숨길 게 있지 않고는 아하. 저렇게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서 네. 지금 저 뛰어나가기 전에 네. 이미 뭐 숨길 만한 일들을 모두 정리를 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네. 이제 추정이 되죠. 네. 이인철 변호사님, 시간상으로 보면 앞서 13분간의 저 용의자의 행적 미스터리가 있던 것은 밤 9시 20분부터 밤 9시 33분까지 13분간의 행적, 즉 저수지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고 저때 뒷문으로 달아났을 때는 밤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바로 11시 8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33분에 돌아와서도 1시간 반 정도는 집에 머무르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범행을 했으면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겠죠. 아하. 이게 뭐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 이게 완전 범죄로 과연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일단 도망가야지. 아하. 도망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입니까? 우리 이 교수님 잘 지적했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것은 뭔가 이 사람이 아주 자신이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잘못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목숨을 왜 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대추정이 합니다만 이 용의자가 정말로 좀 무책임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네. 듭니다. 지금 이 용의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이 몸에서는 어떠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 타살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경찰의 수사가 지금 오늘도 앞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오늘도 대대적으로 경찰 병력 동원해서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도 지금 상당히 이 여고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텐데 그러려면 뭔가 단서가 나오다. 지금 단서가 너무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탐지견도 이제 동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인체 반응이 있으면은 금방 이제 나타날 텐데 아하. 문제는 인체 반응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거 보면은 네. 그러면 아마도 탐지견이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은닉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수지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저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나오지 않을 때 아무 흔적도. 그러면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아하. 저는 사실은 그게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일단 용의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어요. 아하. 그러면 이미 사망한 범죄자의 사건은 사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아이는 사라졌는데 그리고는 이 용의자와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다 보니까 자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실종을 유야무야 한 일주일 정도 내지는 한 열흘 정도 더 이제 찾아보고 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제일 큰 문제고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 이 실종 사건이 미제로 빠질까봐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발 좀 무엇이라도 흔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간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이 부모님은 애가타게 백방으로 이 여고생 자신의 딸을 찾고 있을 거기 때문에 뉴스파이터 같은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 경찰이 찾아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